차주님 만나서 매우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말 목소리가 정말 좋으시다.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기 자기소개 좀 나이랑 사진인지만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지금 20살 중반에 있고요. 나이는 20살 중반이고 네, 제가 사는 곳은 지금 어린이 대공원역 근처에서 광진구 살고 쪽인가요? 있습니다. 네, 광진구요. 네네네네. 혹시 보험료 때문에 그런데 혹시 정확한 나이가 혹시 제가 정확한 나이는 많이 어립니다. 23입니다. 23이요? 네. 목소리가 정말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요거 차량 소개 좀. 네. 연식, 차량명, 등급, 선택 옵션. 네. 네. 제 차량은 이제 2018년식 네. 5월 차량입니다. 5월에 네. 출고를 했고요. 네. 제 G70이고 이제 스포츠 패키지 등급. G70에서는 제일 높은 등급이고 네. 옵션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들어간 풀옵션입니다. 완전 프로. 네. 자, 이게 가솔린 4WD 2.0. 그쵸? 네, 맞습니다. 스포츠 패키지라는 거. 자, 그럼 요거 소유 기간이 혹시 신차로 뽑으신 것인가요? 네, 저는 신차로 뽑고 제가 일대 주인으로 운행 중입니다. 잠깐만요. 18년식이죠? 네. 잠깐만, 지금 나이가 아까 제가 이거를 설명드릴게요. 네. 맨 처음에는 네. 이제 부모님이 먼저 뽑으셔가지고 2년 정도 주행을 하셨고요. 네. 네, 제가 이제 20살 되자마자부터 제가 가지고 계속 주행 중입니다. 네, 뭔가 네, 감사합니다. 혹시 실례가 좀 안 된다요. 혹시 군대는 저는 아직 군대는 안 다녀왔고요. 아직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유 기간이 거진 한 4년. 네, 4년 정도 됩니다. 차주님께서 주행하신 거는 3년 정도인가요? 네, 맞습니다. 혹시 그러면은 키로수가 혹시 지금 키로수는 6만 대를 타고 있습니다. 차주님께서 차를 가지고 오셔서 한 몇 네. 킬로 정도 주행을 좀 하신 것 같으세요? 제가 지금 4만 5천 정도 주행을 했어요. 45,000km. 네. 자, 그러면은 혹시 이 차가 혹시 차주님 첫 차신지 아니면 그전 차가 뭐가 좀 있으신지? 저는 따로 이전에 차는 없었고 제가 이제 20살 때부터 직장을 다니면서 네. 이제 많은 차들은 운전을 해봤습니다. 오. 운전을 해봤지만 이제 제가 직접 소유인 차는 이 차가 첫 차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 직전 차량은 혹시 어떤 차량을 좀 운전을 좀 하셨는지? 이제 카니발 같은 경우나 네. 그리고 이제 지인들 중에 차를 좋아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네. M3, BMW M3, 네. BMW M4 네. 그리고 C63, 벤츠 C63, AMG 그리고 어. 국산 차들 웬만한 이제 중형 차들은 다 타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거를 구매한 이유를 보통 제가 여쭤보긴 해야 되는데 사실 부모님께서 그냥 구매를 하셔가지고 부모님께서 구매를 하셨지만 네. 이제 저의 의견으로 이제 구매가 된 차량이다 보니까 정말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혹시 G70 구매한 이유가 좀 궁금한데요.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제일 매력 포인트는 디자인에서 네. 먼저 G70을 먼저 뽑았거든요. 디자인이 네. 너무 예뻐가지고 예. 이제 이 동급 차량 중에서 막 BMW 3 시리즈, 벤츠 C클래스 이렇게 불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막 어린데 외제차 같은 경우는 제가 조금 어렵게 부담스럽게 느껴질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제 국산차 중에서 디자인이 제일 예쁜 네. 그리고 너무 크지도 않은 차 그래가지고 이 차를 뽑게 되었어요. 그러면은 그래도 차 사기 전에 의견을 제시를 하셨을 때 네. 차주님께서 지금 경쟁 차종 같은 거 전혀 없으셨나요? 네, 전혀 없었습니다. 저는 네. 경쟁차 이제 고민한 차가 있었더라면은 K5 그때 K5를 고민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스팅어는 전혀 고려를 안 하셨어요? 네, 스팅어는 고려를 전혀 안 했습니다. 뭔가 스팅어는 뭐가 좀 마음에 좀 안 드셨네요? 일단 저는 그 스팅어 차량 같은 경우 앞에 에어컨 나오는 곳에 동그랗게 3개가 있더라고요. 예. 이 부분이 너무 밋밋해 보였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마음에 안 들었었어요. 그래서 한번 보기는 했었지만 마음에 들진 그럼 않았었어요. K5하고 G70하고 네, 그리고 막 더 그렇게 큰 폭으로 선택 막 고민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K5를 선택 안 하고 G70으로 선택하신 이유는 어떤 거예요? 일단 그때 옵션 같은 제가 가격 폭을 네. 크게 두진 않아가지고
제가 이제 어떻게 좀 안 좋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때 어린 나이에 막 비싼 차 몰고 다니고 막 부모님 차다라고 말도 하실 수 있으시지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제가 직장생활을 좀 일찍 시작을 했습니다. 네.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돈을 어느 정도 모아놓은 상태에서 제 돈으로 뽑은 거여가지고 네. 그때 막 고민을 했었을 때 가격 차이가 풀옵션 기준으로 1,5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예. 근데 처음에 살 때 어차피 오래 탈 거고 제가 아니어도 또 가족들이 탈 거니까 한 번 살 때 좋은 차를 사야겠다. 네. 이런 마음가짐 때문에 K5를 넘어서 이쪽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실내는 K5가 더 크잖아요. 그쵸? 네, 맞습니다. 그러면 실내 사이즈는 전혀 고려를 안 하고. 네, 실내 사이즈 같은 경우는 뒷좌석이 굉장히 좁다고 많이 들었습니다. 네. 그렇지만 원래 제가 운전하는 게 따로 이제 부모님들 차가 있으세요. 네. 있으시고 또 제가 그냥 저만 성인 돼서 탈 거였기 때문에 네, 따로 고려는 하진 않았어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G70에서도 보면요. 일단은 가솔린과 디젤. 혹시 가솔린은 어떤 것 때문에 선택을 좀 하셨는지. 이제 디젤 같은 경우는 네. 스포츠 패키지가 없었고요. 그리고 제일 결정적인 큰 이유가 또 하나가 있었습니다. 예. 이제 2차 주문을 했었을 때 연말 할인이랑 그때 당시 연말 할인이랑 이제 뭐 할인 같은 게 좀 많이 들어갔었어요. 이제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재고차로 남아있던 차량이었습니다. 이 차는. 그렇기 때문에 그때 할인이 좀 많이 들어갔었거든요. 예. 이제 신차 기준이 5,300만 원, 풀옵션으로 5,300만 원이었는데 할인을 470만 원 정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재고차 있는 거 할인도 많이 되고 하기 때문에 이 차로 넘어갔어요. 그냥 그러셨구나. 네. 그래도 저거 그러면 또 사륜과 이륜도 고민하지 않으셨어요? 이거는 제가 고민은 처음에 안 했었어요. 그렇지만 2차 사륜에 풀옵션으로 이 색깔이 재고 차량으로 남아있다. 그 소리를 제가 딜러님한테 듣고 나서 이 차를 그냥 선택을 하게 된 겁니다. 이륜은 전혀 그냥. 네. 만약에 이륜이 있었다, 재고가 있었다, 그러면 또 이륜으로 또 갔나요? 아니요. 무조건 사륜으로? 네, 저였었으면은 사륜을 선택을 했고, 네. 지금도 후회를 안 하고 있습니다. 사륜으로 선택하신 거는 뭐가 좀 특별히 뭐 그런 게 좀 있었나요? 특별하게 있다기보다는 제가 일단은 첫 차이고, 네. 이제 이륜 같은 경우는 G70이 후륜으로 나옵니다. 예. 그리고 겨울엔 조금 불안하지 않을까라는 그렇죠. 생각에 이제 사륜으로 넘어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요, 저기 3.3하고 또 나뉘잖아요. 네. 네. 사실 젊은 나이시면 3.3도 충분히 고려를 해보셨을 것 같은데. 그때 막 처음에 나왔을 때 유튜브를 찾아봤었을 때, 예. 기름, 이제 연비 때문에 고민이 좀 많았었습니다. 안 그래도 기름을 많이 먹는데 3.3은 더 많이 먹는다고 제가 들었었거든요. 예. 근데 처음엔 고민을 했는데 이제 아무래도 나이도 어리고 유지도 해야 되는 것 같아가지고 네. 이제 좀 실용적으로 네, 실용적으로. 네, 실용적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재미보다는. 재미보다. 그리고 스포츠 패키지로 하신 거는 뭐 꼭 재고가 남아 있는 걸 떠나서 그냥 풀옵션으로 원래는 하려고 하셨던 건가요? 원래는 풀옵션도 생각을 안 했었어요. 저는 원래는 생각을 안 했었고요. 예. 이제 딱 가자마자 G70 원래는 일반 모델 디젤 모델을 먼저 알아봤었어요. 처음에 먼저 알아봤었는데 이제 디젤 모델 같은 경우는 할인이 많이 되는 것도 없고 이제 그 딜러님이 딱 얼마 이야기를 못해서 2차 재고 차량을 제일 먼저 추천해 주셔가지고 마음이 그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쪽으로. 네. 그래도 스포츠 패키지 정도면 이게 거의 완전 풀업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옵션 다 들어간 거잖아요. 스포츠 패키지에 사륜 그리고 기본 옵션은 다 들어간 모델입니다. 그러면 디젤로 했었을 때도 요 다 풀옵션으로 원래는 하려고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네, 아까는. 네, 그 정도는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 풀옵션 그렇지만 정도는. 맨 처음부터 처음에 딱 고르진 않았었어요. 옵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가서 이제 상담을 네, 받아보고. 상담 받아보고 일단 디자인에 먼저 반했기 때문에. 이야.
목소리가 너무 좋으신데. 네. 23이 여기도 우회전이네. 네. 23이면 용띠잖아요. 네, 맞습니다. 역시 용띠가 좀 범상치 않아요. 왜냐면 저도 용띠거든요. 예, 위로. 친구분이시네요. 친구예요, 보면.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차량 금액은 아까 좀 말씀 좀 해주셨고, 네. 할인까지 다 말씀을 좀 해주셨고, 혹시 그러면 결제는 좀 어떻게 좀 하셨는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현금으로 네. 제 돈이랑 부모님 돈 이제 70대 30 정도로 해가지고 일시불로 결제했어요. 여기서 궁금한 게 누가 70인지. 제가 70이요. 이야, 멋지시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험료인데, 네. 보험료. 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네. 제가 아무래도 20살 딱 되자마자 운전을 처음 시작했었습니다. 그때 막 알아봤었는데 네. 아무리 부모님 밑으로 든다고 해도 저 네. 같은 경우는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비쌀 수밖에 없었더라고요. 그렇죠. 제가 맨 처음에 보험료를 냈었을 때 그 다이렉트 견적을 비교해서 네. 부모님 밑으로 330만 원이 나왔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나이가 한 살 한 살 더 먹을수록 지금 23 지금에는 180만 원까지 내려갔습니다. 완전히 그냥 뭐 훅 떨어졌네요. 네, 이게 만 21세가 넘으면 일단 1차적으로 할인이 되는 게 있고 이제 무사고 때문에 또 할인이 되는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 자세히는 잘 모르겠는데 예. 일단 다이렉트 똑같은 보험사인데 쭉쭉 떨어졌습니다. 쭉쭉. 사고도 한 번도 안 네. 나시고. 사고는 제가 일단은 직접 낸 건 없고 이제 이제 제가 주차를 해놨는데 네. 상대방께서 따로 차를 빼시다가 제 앞쪽에 한번 긁으신 게 있으셔가지고 그것만 사고 내기 딱 한 개가 있습니다. 딱 한 개. 하지만 뭐 전혀 100대 빵. 네, 100대 0이었고 이제 제 과실은 없었어요. 혹시 차주님도 부모님이 아니라 한번 4명이로 좀 한번 조회를 좀 해봐야겠다. 이 차 같은 경우인가요? 아니면은 보험 같은 경우를 말씀하시나요? 차 보험. 차 보험 같은 경우는 저는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해본 적이 그냥 없어요. 무조건 부모님 밑으로 네. 들어가야겠다. 알겠습니다. 자, 연료에 대한 질문인데 네. 일단은 가솔린 차량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일반료, 고급료 현재 어떤 걸 넣고 계신지. 저는 지금 일반 휘발유를 지금 넣고 있습니다. 고급료는 한 번도 안 넣으시고. 고급류는 권장이란 건 잘 모르겠고 일단 예. 한 번도 안 넣어봤어요. 저 같은 경우. 자, 그러면 일반유를 넣어서 딱히 특이사항은 당연히 없고. 네, 없었습니다. 혹시 그러면 가득 넣는 비용이 좀 어떻게 되시는지. 이제 지금 최근에 들어서 기름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푸틴 때문에. 네. 러시아 그것 때문에 이제 기름값이 많이 올랐는데 네. 제가 어저께 가득 기름을 넣었었습니다. 예. 어제 가득 기름을 넣었었는데 그때 1980원대였습니다. 리터당. 1980원이었는데 47리터가 들어가더라고요. 기존에 있던 기름 이외에 47리터가 들어갔는데 네. 8만 원 후반대 8만 8천 원 정도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 기존에 있던 게 거의 불 들어오고 나서 가신 거죠? 네, 불은 안 들어왔습니다. 불은 안 들어왔었고 몇 칸 정도였어요, 그러면? 주행 가는 거리가 한 100km 정도가 100km 정도 있었을 때, 그 정도. 네, 몇 칸까지는 제가 자세히는 그럼 모르겠네요. 불 들어온다 가정하면 대략 한 9만 5천 원 생각하면 되겠네. 그치? 지금 기름값 생각하면 10만 원까지 10만 생각할 것 원.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10만 원 넣으면은 계기판 트립상 주행 가는 거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한 몇 정도 나오시는지. 지금 이게 제가 연비 얼마나 운전한 거에 따라서 이제 컴퓨터가 네. 얼마나 주행이 가능한지 뜨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한 번 기름을 넣으면은 500km 초반, 507km, 505km. 완전히 저 같은 경우에는 한번 풀로 해가지고 넣어도 한번 멈추잖아요. 어느 정도 들어가면은. 근데 거기서 더 집어넣거든요. 네, 주유소를 몇 번 왔다 갔다 하기 귀찮아가지고 한 번 넣을 때 완전히 풀로 다 넣었는데 한 500km 정도? 네, 딱 500 정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평소 주행 습관이 밟는 스타일이 전혀 아니시죠? 네, 저 같은 경우는 크루즈 모드를 굉장히 좋아하고요. 또 운전을 하는 걸 많이 안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밟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이 차 사기 전에 이제 아는 지인분네 차 네. 정말 재미난 차들을 많이 탔지만 네, 네. 하지만 이 차는 전혀 밟지 않으신다. 네, 맞습니다. 야, 그러면은 생각보다 거의 한 10,000원당 한
한 50km 정도 탄다 보면 되겠네요. 거즘 50에서 60 정도, 50km 정도 그냥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50km 정도. 차 사기 전에 이 정도 연비는 좀 예상하셨나요? 네. 기본적으로 차 연비에 대해서는 이 정도 금액 나올 것 같다고 예상은 했는데, 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주행을 또 많이 안 하다시피 해가지고 예. 기름값이 생각보다 부담이 되거나 많이 나오진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실제로 타보시니까 이 차 연비는 좀 어떻게 되는 것 같으세요? 시내 같은 경우에는 네. 9km가 나옵니다. 9km. 네, 시내선 9km가 나오고요. 네. 그리고 제가 고속도로에서 주행을 하다 보면은 12km 정도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평균 연비가. 평균적으로. 저 한 달 유지비, 주유비 정도만 좀 여쭤볼게요. 한 달에 한 몇 번 주유를 하시는지. 저 같은 경우는 풀로 2번에서 3번 정도 주유를 하는데, 예. 평균적으로 아마 기름값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안 나온 것 같아요. 한 30만 원 선에서 30만 원. 네. 근데 이게 좀 케바케인 게, 예전에는 좀 초반에 주행을 많이 했었어요. 제가 출장도 많이 다니고, 그리고 이제 막 가는 것도 많아가지고, 예. 처음에는 기름을 한 달에 많이 넣을 때는 70만 원까지 넣어봤거든요. 엄청 많이 주행한 거죠. 그렇죠. 네, 놀러도 다니고 하기 때문에 예. 그때 많이 주행했는데, 그때 이해는 지금 겨울 시즌을 한번 돌아보면은 30만 원대에서 한번 끝나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정말 목소리의 매력에 빠져서 네, 취하네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기준에서의 이 차의 외관 디자인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마음에 들고 아직도 진료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페이스리프트도 나왔잖아요. 네, 페이스리프트 나온, 이제 G70 페이스리프트가 나왔는데, 예.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예. 저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은 페이스리프트보다는 이 전 모델, 제가 지금 타고 있는 모델이 더 낫다고, 훨씬 디자인이 예쁘다. 훨씬 낫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페리는 망했다. 저는 아쉽지만 그렇게 말을 하고 싶습니다. 이야, 어차피 주관적인 거기 때문에 네. 매우 편안하게. 어차피 찾으면 누군지 모르거든요. 네. 저만 알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외관 디자인은 그 전세 훨씬 낫다. 네. 동의합니다. 네. 자, 그러면 실내 디자인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실내 디자인 같은 경우에도 네. 저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은 부족한 부분이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근데 디자인을 떠나서 딱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 뭐 핸들도 다 괜찮고, 대시보드 이런 쪽이랑 다 괜찮고, 예. 이제 시트 같은 거나 옆에 한번 봐보시면은 퀄팅, 이게 또 옵션으로 따로 들어간 거여가지고 예. 훨씬 더 고급스럽게 나왔는데요. 근데 제가 한 가지 아쉬워하는 부분은 이 내비게이션이 아닐까. 이제 너무 작아서 디자인 좀 그래 보이기도 하고, 제가 페리에서 부러운 부분이 페리 내비게이션 또 다르게 나왔거든요. 네. 이제 그건 조금은 부럽더라고요. 그건 조금 부럽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 전에 타셨던 차들이 굉장히 다양하셨는데, 네. 그런 차들 타다가 이 G70 처음 탔을 때 첫 느낌은 좀 어떠셨는지? 저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그렇게 막 고성능 차들을 많이 타봤는데, 예. 이제 아무래도 밟는 스타일이 아니고 위험하게 타는 걸 안 좋아해요, 제가. 좀 무서워하고. 예. 네, 그래가지고 일단은 훨씬 안정감이 있고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서 저는 이 차가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뽑기운. 뽑기운이요. 네, 존재하시는 것 같으신지? 뽑기운이라 조금 이제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네. 차를 사고 나서 뭐 크게 막 스트레스 받았던 그런 문제들은 없었습니다. 뽑기운은 그냥 물론 존재는 하는 것 같지만 내 차는 문제 없다. 네, 맞습니다. 자, 튜닝하신 게 있다면은 제가 타자마자 문 쪽을 보니까 뭔가 좀 은하수라고 해야 되나요? 네. 이게 문 쪽에 이제 너무 이쁜. 감사합니다. 예, 이거 튜닝하신 거죠? 네, 제 차 같은 경우는 이제 따로 이제 외관 튜닝은 하나도 안 들어갔고 실내 튜닝은 들어갔습니다. 원래는 앰비언트 라이트랑 은하수 모드들이랑 같이 진행을 했었고요. 예. 근데 지금 보시면 앰비언트는 꺼져 있는 걸 확인을 하실 거예요. 예. 이게 사제에 따로 튜닝을 한 거다 보니까
이제 깜빡깜빡거리고 문제가 조금 있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그럴 수 네. 있죠. 그리고 이게 좀 오래되다 보니까 제가 아예 전원을 차단해가지고 앰비언트는 꺼놓은 상태입니다. 은하수만 살려놓으시고. 네, 근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예, 어떤 거죠? 이제 앰비언트 라이트 기본 차이 안 나고 튜닝을 하신 분들이 은근 좀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저처럼.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앰비언트 시공을 할 때 굉장히 그걸 하고 나서 좀 뭘까 후회를 좀 많이 했었습니다. 정말요? 네. 왜요?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깜빡깜빡거리는 증상이 있고, 그리고 이 튜브 앞에 이 튜브가 예. 앰비언트 튜브가 노출이 돼 있는 튜브예요. 그래서 이 차체를 이 대시보드를 뚫어야 되는 겁니다. 안쪽에서 선을 빼와야 되기 때문에. 네네. 네, 그래가지고 이게 좀 약간 이질감도 있고 좀 불편하게 보이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저는. 그래가지고 혹시나 노출 앰비언트, 지금은 아마 비노출 앰비언트가 되는 걸로 아는데, 그건 또 이제 하시는 분들, 작업하시는 분들 따라 다르겠지만, 예. 이런 노출 앰비언트를 하실 거면 저는 비추를 드립니다. 비추. 네, 따로 사제 앰비언트는 제가 비추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거 은하수는 추천하죠? 은하수 같은 경우는 괜찮은데 지금 보시면은 제 쪽이랑 조수석 쪽이랑 빛이 좀 많이 다른 걸 확인을 하실 거예요. 그런가요? 네. 그러네. 운전석 좀 더 밝은 것 같은데? 아닌가요? 네, 운전석 쪽이 더 많이 비추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시공이 된 거예요. 똑같이 시공이 된 건데 똑같은 밝기에 불빛이 나와야 되는데, 별들이 보여야 되는데 한쪽이 꺼져 버렸어요.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오래돼서. 네. 사실 LED면 사실 뭐 반영구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많은데, 네. 오래돼서 꺼진다. 그 정도.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계속 잘 나오면 괜찮은데 문제점들이 많고, 이건 또 따로 수리하기도 번거롭고 뭐 서비스 센터에서 해주는 것도 전혀 아니다 보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차에서 직접적으로 이제 은하수나 뭐 앰비언트가 나온 게 아니면은 저는 따로 싸제로 하는 거는 비추드립니다. 막상 해보니까 비추. 네. 알겠습니다. 자, 시트의 착자감인데, 네. 처음 탔을 때 착자감 좀 어떠셨는지? 처음 탔을 때는 괜찮은데 예. 이 차가 제가 오래 운전을 하다 보고 장거리 운전을 하다 보면은 굉장히 불편합니다. 어떤 면에서요? 이제 아무래도 좀 허리가 아프더라고요. 이제 어. 다른 차들 같은 경우는 시트가 좀 많이 빵빵하면은 이게 좀 괜찮은 게, 이건 개인적인 차이겠지만 이 차는 좀 시트가 빵빵한 느낌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뭔가 저 같은 경우는 불편하게 느껴지고 있어요. 불편하게 느껴진다. 빵빵함이 없고 딱딱한 거죠? 네, 딱딱한 부분도 있고, 아마 지금 신형 G80 시트 같은 경우는 의자도 크고 시트가 좀 빵빵하게 잘 쿠션감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차는 쿠션감이라는 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게까지 막 있거나 그런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시트 포지션인데요. 네. 차를 처음 타자마자 바로 시트 포지션 바로 잡으셨는지, 아니면 한 며칠 동안 좀 고생을 좀 하셨는지, 이랬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원래는 시트 포지션 같은 경우는 한번 설정을 해두면 쭉 가지고 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계속 내가 불편할 때마다 막 조금씩은 수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딱 한 가지를 기본적인 한 가지는 가져가는데 계속 조금씩 수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뭐 높이나 앞뒤로 당긴다는 거거나 뭐 등받이를 뭐 더 제낀다거나 이런 작은 부분만 조금씩 수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키하고 몸무게가? 저 같은 경우는 키는 181이고요. 몸무게는 75kg입니다. 75kg. 사실 이 차는 어떤 체형이든지 간에 불편할까요? 솔직히 이거 어떤 체형이든 간에 아마 좀 몸무게가 많이 나가신 분들이면 차체도 낮고, 그리고 혹시나 뒷좌석을 타신다 하시면은 굉장히 불편하실 겁니다. 뒷좌석 타면. 네. 자, 그러면 운전석은요? 운전석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제가 편하게 뭐 시트를 뒤로 많이 당겨 놓으면은 저는 괜찮아요. 저는 괜찮지만 이제 뒷사람이 사람이 타게 된다면은 좀 엄청 불편하게 됩니다. 자, 혹시 오른팔과 왼팔, 팔걸이 위치는 좀 괜찮으신지? 팔걸이 위치는 저 같은 경우는 딱 괜찮은 것 같습니다. 딱 괜찮은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핸들의 그립감인데요. 네.
딱 손을 딱 핸들에 딱 잡았을 때 이 그립감은 좀 어떠신 것 같으세요? 약간 제가 손에 땀이 조금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미끌미끌한 것 같기도 하고 윗부분이? 네 그리고 전체적으로 핸들이 조금만 더 두꺼웠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느낌. 이거는 이제 손이 크시거나 작으신 분들 따라 케바케이기 때문에 우리 차주님께서는 손이 큰 저 편이시죠? 같은 경우는 조금 큰 편입니다. 큰 편이다. 장갑살을 치면 한 라지 정도 되나요? 미디움에서 라지 정도는 쓰고 있는데 네, 대부분 미디움 쓰는 것 같아요. 목소리 자꾸 취하는. 너무 멋지신데요? 알겠습니다. 자, 핸들의 무게감인데요. 네, 무게감은 좀 어떠신지? 이제 스포츠 세단이다 보니까 예. 무게감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게 저희 예.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 이제 핸들의 무게가 바뀌는데 이제 이 드라이브 모드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은 스마트, 예. 에코, 예. 컴포트, 스포츠, 커스텀 5가지 모드가 있습니다. 예.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스포츠 외에는 핸들 이제 돌리는 무게감 같은 경우는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 스포츠 모드를 뒀을 때만 핸들이 많이 좀 무거워집니다. 많이 무거워요. 여자분이 운전하기에는 조금 버거울 수도 있을까요? 스포츠 모드에서는 조금은 무거우실 것 같습니다. 조금은 무거울 수 있을 것 네. 같다. 핸들 자체를 무겁게 얘가 만들어주기 때문에 이거는 뭐 스포츠카 타시거나 고성능 차 타신 분들이라면 다 아시는 것 같거든요. 차주님께서는 주로 평소에는 혹시 어떤 모드를 많이? 저는 에코로 계속 다닙니다. 에코로. 그럼요. 예. 자, 버튼부 위치 편의성인데요. 네, 일단 운전석 쪽 창문 쪽에 있는 버튼부 위치나 편의성. 그러니까 왼팔을 딱 얹었을 때 네. 창문 쪽이 정위치에 있다, 아니면 앞에 있다, 뒤에 있다. 정위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위치에 있다. 네. 그래서 매우 편안한. 네, 매우 괜찮습니다. 메모리 시트도 괜찮네요. 네, 괜찮습니다. 원투가 보이는데 저기도 괜찮고. 핸들로 한번 좀 넘어가 볼게요. 핸들에는 버튼부 위치나 편의성인데 네, 보니까 좌측이 전화 버튼, 음량 버튼, 네 맞습니다. 우측이 크루즈 네, 버튼인데 이쪽은 다 괜찮으신지? 네, 이 부분도 문제 없이 편하게 문제 잘 없고. 사용 중입니다. 패들도 네, 괜찮네. 패들 시프트 같은 경우는 네. 제가 뭐 다른 고성능 차 타보고 해봤는데 이 차도 나쁜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위치 괜찮아요. 네, 위치 괜찮다고 느껴집니다. 불편한 건 딱히 없다. 네, 와이퍼와 깜빡이 위치도 괜찮네요. 네, 다 만족스럽습니다. 자, 그럼 계기판을 좀 넘어가 볼게요. 네. 계기판에 있는 것도 편의성 괜찮으신지? 계기판 같은 경우는 편의성은 괜찮은 것 같아요. 이제 오. 막 설정, 뭐 연비 이런 거 보는 것도 이런 핸들 쪽에서 다 조절할 수 있는데 예. 굉장히 편하게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편안하게 잘 이용하고 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모니터는 아까 말씀 좀 해주셨고 좀 네. 작다. 네, 작은 부분이 있습니다. 작은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쉽고. 자, 그리고 밑으로 좀 내려가서 비상 깜빡이 위치는 좀 어떠신지? 비상 깜빡이 위치 같은 경우는 예. 이제 벤츠 같은 경우는 막 이 쬐끄맣게 막 가쪽에 있는 거를 제가 한번 본 것 같거든요. 예, 맞습니다. 네, 근데 이 차 딱 가운데 있는 건 굉장히 편해요. 너무 좋고. 자, 밑에 라디오 버튼 쪽에 있는 쪽 버튼부 위치나 편의성은 좀 어떠신지? 라디오 버튼 같은 경우는 사실상 많이 제가 만지진 않아요. 야, 그렇지만 이 부분도 나쁘지 않고 좋은 것 같습니다. 좋은 것 같다. 이 부분이 버튼감이 좋아요. 라디오 버튼 누르는 게. 근데 평소에는 거의 안 쓰시죠? 안 씁니다. 네. 네. 한 맵 정도만 좀 누르실 것 같은데, 냅이나? 맵도 안 누릅니다. 그냥 맵도? 내비로만 그냥 냅, 터치로 이렇게. 네, 터치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좀 먼지가 좀 보이는. 네. 자, 밑으로 좀 내려가서 공조기 쪽 한번 가볼게요. 네. 공조기 쪽의 위치나 편의성. 야, 이게 돌리는 게 좀 많은데 좀 네. 괜찮으신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처음에부터도 막 불편한 그런 점은 없었어요. 그냥 손 가볍게 뻗으면은 닿는 위치에 있고 통풍이나 열선 시트도 다 있고. 바로 누를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좋다. 직관적이고. 편한 것 같습니다. 핸다가 근데 희한한 위치에 있네요. 핸다요. 네. 네. 야, 괜찮... 원래라면 왼쪽쯤에 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괜찮나요? 네, 괜찮은 것 같아요. 네. 넘어가도록 하고. 자, 밑에 기어부 쪽으로 좀 가볼게요. 네. 기어부 쪽에는 버튼부 위치나 편의성인데요. 기어부 쪽에도 버튼이 있나요? 네, 버튼 같은 뒤에 경우는 있구나. 따로 있고요. 예. 이제 기어봉을 제가 먼저 설명드릴게요. 예. 기어봉 같은 경우는 제가 요즘 나온 차들은 버튼식이잖아요. 맞아요. 저는 그거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불편하게도 느꼈고 이제 기어 변경할 때도 좀 제가 원하는 스타일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 전자식 기어 지금 제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데
이거 굉장히 제가 마음에 듭니다. 항상 오른손은 여기에 올려놓고 다녀요. 혹시 실례가 좀 안 된다면 혹시 여친님 계신가요? 네, 있습니다. 그럼 여친님 손과 기어봉. 당연히 여자친구죠. 여친님 손을. 그렇죠. 기어봉이 너무 좋다길래. 설마. 없을 때는 저 혼자 운전을 할 때는 그쵸, 기어봉만 잡고 다닙니다. 기어봉도 잡고 다닌다. 알겠습니다. 자, 밑으로 좀 내려가서. 네. 드라이버 모드가 밑에 쪽에 좀 있는데 이쪽에 있는 버튼목 위치 편성 괜찮으신가요? 이 친구는 살짝 제가 손을 뒤로 뻗어야 돼요. 뻗어야 되는데 크게 많이 뻗는 그거는 아니어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괜찮게 다 잘 사용하고 있어요. 다 잘 사용하고 밑에 쪽도 뭐 전자식 파킹하지 오토홀더 다 괜찮다. 네,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수납 공간인데요. 네. 수납 공간, 컵홀더라든지 이런 수납 공간들 불편하신 점이 좀 있으신지? 수납 공간이라 일단 제가 차에 막 짐 같은 걸 많이 두지 않아요. 짐 같은 걸 많이 안 두고 제가 또 커피도 막 자주 마시고 그런 스타일이 아니어가지고 사용을 잘 안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뭐 굳이. 네. 근데 저 같은 경우 이제 뭐 이 안에도 그냥 딱 있는 건 필요한 것만 딱 넣기 때문에 뭐 휴지나 뭐 그런 거 필요한 것만 넣기 때문에 뭐 딱히 수납 공간에 대해서 제가 부족하다는 느낌은 못 받았습니다. 이야, 알겠습니다. 이거 혹시 카플레이가 되나요? 내비가? 애플 카플레이어요? 네, 가능합니다. 유선인가요? 지금 여기 꼽아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무선으로도 잡을 수 있는 걸로 알고는 저 한 번도 안 해봐서. 이건 지금 차준영님 순정 내비. 네, 저는 무조건 순정 내비가 사용합니다. 순정 내비도 괜찮죠. 이제 카플레이랑 순정 내비랑 이제 차이점이 한 가지가 있어요. 네네. 순정 내비 같은 경우는 이제 안내를 할 때 제 앞에 HUD에서 어디로 가라고 안내를 해줍니다. 뭐 우회전을 해야 되면 우회전, 뭐 좌측으로 가야 된다면 뭐 좌측 이렇게 다 안내를 해주는데 이제 애플 카플레이로 제가 내비를 틀었을 때는 얘가 안 알려줘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순정 내비만 사용하고 있거든요. HUD 괜찮네. 편의성 좋아요. 저 굉장히 마음에 드는 저 친구는 제가 나중에 혹시나 차를 바꾸게 된다고 해도 저 HUD 옵션은 꼭 넣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 편의성이 정말 편하다. 제일 마음에 들어. 그리고 그러면은 애플 카플레이보다 순정 내비도 괜찮게 잘 찾아주는. 이제 아무래도 국산차 현대기아가 내비 막 안내하는 것도 막 잘 만들어놨고 저는 굉장히 잘 이용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카플레이 내비는 딱 한 번 써보고 안 써본 것 같습니다. 혹시 이 차량에 있어서 꿀팁 같은 게 좀 있나요? 이렇게 하면 좋다. 꿀팁이라 솔직히 뭐 꿀팁이라 하는 게 뭐 이 차가 뭐 연비 운전할 차도 아니고 뭐 꿀팁이란 건 뭐 딱히 없는 것 같다. 알겠습니다. 혹시나 해서 이 질문 넘어갈까 하다가 너무 말씀을 너무 잘해주시다 보니까 혹시 뭔가 좀 있나 내가 모르는? 라고 생각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자, 승차감 서스펜션인데요. 네. 좀 어떠신 것 같으신지? 저 서스펜션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차 자체가 하위 등급은 아니다 보니까 이제 일반 소나타나 뭐 그랜저보다도 더 괜찮은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랜저보다 더 괜찮다기보단 거좀 비슷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비슷하게 느껴진다. 그만큼 뭐라고 표현을 하면 될까요? 아무래도 이제 안락하다? 아닌가? 뭔가 좀 스포츠 세단이다 보니까 살짝 하드한 느낌이 있어요. 하드한 느낌 있다? 네, 하드한 느낌이 있습니다. 이 하드한 느낌 차주님 개인적으로 선호하시는지 아니면 나는 좀 물컹했으면 좋겠다? 저는 아무래도 물컹한 게 편하지 않을까 하는데 저 자세히는 모르겠어요. 차주님 스타일은 일단 좀 물컹한 게 좀 나을까요? 지금 조금 딱딱하다? 네, 지금은 그렇게 조금은 느끼고 있습니다. 스포츠 모드 넣으면 좀 더 딱딱해지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뒷자리도 사람 태워보신 적 있죠? 성인분이나 친구분이나? 태워본 적 있습니다. 혹시 뭐 승차원 관련돼서 별 말씀 없으셨는지? 일단 저는 뒷자리에 사람을 태웠을 때 굉장히 좁다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고 저 또한도 제가 뒷자리를 타봤습니다. 근데
많이 좁습니다. 승차감 관련된 얘기는 없었네요. 승차감 관련된 얘기는 아무래도 차 자체가 좁아고 불편하다 보니까 다 불편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럴 수 있죠. 맞아요. 그리고 맞아요. 이제 나이를 좀 드신 제가 어르신분들도 몇 번 조수석에 태웠는데 예. 뒷자리가 아닌 조수석에 예. 태웠는데도 차가 낮아서 불편하다 이런 소리를 좀 많이 낮아서. 들었습니다. 그런 경우에 좋다. 가속력인데요. 네. 실제 타보시니까 가속력 어떠신 것 같으신지? G70 같은 경우는 2.0 터보랑 3.3 터보, 2.2 디젤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2.0 터보 같은 경우는 제가 가속력 뭐 제로백 테스트를 한다고 해서 막 해봤을 때 실질적으로 스포츠 모드를 놓는다고 해도 그렇게 빠르지 않습니다. 해보셨네요. 따로 해보기는 해봤었는데 전혀 안 하실 것 같았는데. 네, 궁금해요. 네. 이건 제가 혼자 한 게 아니라 차 좋아하시는 분들이 옆에 타가지고 같이 승차하셨을 때 해봤는데 네. 빠른 편이 아닙니다. 뭐 알겠습니다. 차 자체가 네. 무거운 것 같아요. 순간적으로 훅 나갈 때가 굉장히 무겁게 나가기 때문에 빠른 편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막 언덕에서 막 힘이 부족하거나 그러진 않죠. 저희 국내 도로에서 운전했을 때 뭐 힘이 부족하다 그런 부분은 전혀 못 느꼈습니다. 자, 그럼 꿈속에서 네. 최고 속도 몇 가지 밟아보신 적 좀 있으신지. 일단 계기판 상에는 300. 네, 지금 나오는 쪽에는 300까지 나온 걸로 뜨는데 네. 차주님께서는 제가 이건 솔직히 뭐 위법 꿈속이에요, 꿈속. 꿈속에서 예. 실제로 하면 좀 그러니까. 네. 이거는 뭐 그냥 150, 60 정도는 뭐 많이 밟으셨구나. 전혀 지금 매치가 전혀 안 되다 보니까. 그러면 그 정도 밟았을 때 네. 차량 안정감은 좀 어떠셨어요? 이게 네. 제 이제 조금 고속도로나 막 그런 부분을 가면은 길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네. 다리나 그런 부분을 올라가면 요철 부분이 조금은 있잖아요. 그렇죠. 순간적으로 한번 훅 올라갔다 내려왔을 때는 차가 한번 뒤틀립니다. 한번 뿡 뜬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렇게까지 안정감 있게 막 안정감 있다. 얘가 코너링에서도 막 안정감이 있다. 코너링에서는 조금은 느끼는데 네. 이제 직선에서 한번 뭐 요철 같은 데 살짝 올라왔다 내려오면은 한번 내려올 때 차가 많이 좀 뒤틀린 것 같아요. 뒤틀리는. 그 속도가 몇 정도에 돼요? 이거는 뭐 160, 뭐 170. 그 정도. 네. 한 속도가 몇 가지는 괜찮다, 안락하다. 이 차는 개인적으로 140까지는 굉장히 안락하게 갈 수 갈 수 있다. 그럼 반대로 제동력인데 네. 이게 브렘보인가요? 아니죠? 네. 스포츠 이거 패키지에는 브렘보 브레이크가 앞뒤로 다 들어갑니다. 브렘보 브레이크는 좀 어떠신 것 같으신지? 제 같은 경우는 이제 브렘보 브레이크는 괜찮은 것 같아요. 제동력이 괜찮다. 어느 정도 조금은 일반 브레이크보다는 좋은 것 같습니다. 나름 괜찮다. 잘 써주고. 네,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스팅어는 사실 열 변형이 좀 말이 많았거든요. G70도 똑같습니다. G70도 로터 같은 경우에 열 변형이 기본적으로 있는 것 같아요. 저 이외에도 다른 분 타신 분들도 저 같은 경우에도 열 변형이 와서 한번 브레이크가 막 심하게 떨린 적이 있었습니다. 맞구나. 네, 그 부분은 이제 블루엔즈에서 무상으로 교체를 했고요. 무상으로 교체하면 개선형 들어가나요? 아니면 또 계속 또 열변형 되는? 그때 제가 개선형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그때 막 개선형 나왔을 때 제가 교체를 했었던 것 같아요. 몇만 킬로대였네. 그때가 아마 3만에서 교환을 했습니다. 지금 거의 2배 이상 탔는데 지금은 뭐 멀쩡한 거죠? 네, 지금은 이제 막 떨린다는 느낌은 없는데 근데 그때랑 다르게 제가 패드를 다른 걸로 바꿨습니다. 이제 브레보 브레이크 패드가 뭐 순정 패드사를 사용하다가 이제 제가 하드론이라는 하드론 브레이크 패드가 뭐 낫다, 뭐 스틸로 뭐 스틸 패드가 낫다 이런 부분을 제가 들어봤는데 저는 그런 것까진 잘 모르겠고 그냥 싼 거 하자. 그래서 하드론이 후기도 많고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로 했는데 순정보다 더 괜찮나요? 아니요, 안 좋습니다. 순정이 최고. 네, 순정이 최고입니다. 좀 밀리는 것 같다. 밀린다는 느낌보다는 이 하드론 자체에서 소리가 너무 심하게 납니다. 브레이크 마찰력 소리가. 제동력은 비슷한데? 제동력은 크게 큰 차이를 못 느끼는데 소리가 너무 심하게 나서 좀 그렇겠다. 네. 그럴 수 있죠. 근데 금액은 더 싸죠, 순정보다. 네, 싼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제가 브레이크 패드를 막 바꿔본 적이 없어서 한 번밖에 안 바꿔봐가지고 어떤 게 싸다 비싸다 이런 건 잘 모르는데 가격적으로는 그렇게 큰 부담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코너링인데요. 네. 코너링 짧게 말씀해 주셨는데 코너링이 좋다? 저 같은 경우는 네, 좋다고 느낍니다. 사륜이다 보고 사륜이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그렇게까지 막 꺾어보진 않았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냥 안정감 있게 코너링을 하고 있는데 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뭔가 그 전차가 좀 불안했나요? 불안하다는 느낌은 뭔가 좀 안전하다는 느낌을 받았던 거는 이제 아무래도 좀 높은 차, 큰 차로 이제 코너링을 간다면 살짝 좀 불안하긴 하죠. 근데 그 차를 타다가 이 차를 탔을 때 뭔가 좀 사륜이다 보니까 안정감 있고 딱 달라붙어서 가는 느낌이었어요. 딱 달라붙어 가는 느낌이 있다. 자, 기어비 변속 타이밍인데 네. 혹시 뭐 기어비가 좀 뭐 느리다거나 변속 충격이 좀 있다거나 왜 변속 안 돼? 왜 이렇게 빨라? 왜 이렇게 늦어? 등등등 뭐가 좀 특이한 기어 변속 같은 경우는 저는 일단 이 런치라고 하나요? 뭐 패들 시프트라고 하나요? 예. 이 부분은 전혀 사용을 안 하고 있고요. 이제 기본적으로 살짝 조금 느린 감이 있는 것 같아요. 변속 타이밍이. 네. 그리고 변속 충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 차를 끌고 나와서 시속이 낮았을 때 한번 웅 하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원래 그런 건지 아니면은 잘 모르겠어요. 저도 살짝 뒤로 웅 하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그 느낌 별로 그렇게까지 좋아하는 그런 느낌은 아닌데 고속에서는 안 나지만 저속에서 막 시동 켜고 끌고 나왔을 때 나는 것 같아요. 몇 단이에요 그게? 1단에서 2단 넘어갈 때? 네, 2단 넘어갈 때 그런 것 같습니다. 2단 넘어갈 때 갑자기 이건 차의 결함일 수도 있고 저는 자세히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느끼고 계시다. 자, 모드별 변화인데 사실 뭐 아까도 좀 짧게 말씀해 주시면 에코, 컴포트, 뭐 스포츠 어떤 뭐였지? 스포츠 플러스였네? 스포츠랑 스마트, 에코, 컴포트, 스포츠, 마지막 커스텀 모드입니다. 커스텀 모드. 그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해주신다면 커스텀은 입맛대로. 커스텀은 이제 서스펜션이랑 그리고 엔진이랑 하나가 사륜이었는지 자세히 모르겠는데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네네네.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뭔가 일단 이제 설정이 가능하다. 설정 가능한데 자세히 기억이 안 나가지고 드라이브 모드, 커스텀 같은 경우는 4가지가 네 가지. 파워트레인, 스티어링, 서스펜션 그리고 밑에 AWD 사륜이네요. 근데 이거는 제가 기본적으로 보시면은 에코나 뭐 컴포트 약간 낮은 편하게 갈 수 있게끔 설정을 해놔가지고 사실상 커스텀 모드도 제가 이렇게 설정을 했기 때문에 스포츠랑 그 외 4개랑 해가지고 그 2개만 다른 것 같아요. 스포츠만 딱 다르다고 느껴집니다. 알겠습니다. 뭐 사실 뭐 스포츠는 뭐 RPM을 좀 더 쓰고 더 딱딱해지고 그런 걸 보면 될 것 같고 엔진은 배기음인데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계 사운드라고 하나요? 액티브 사운드. 액티브 사운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엔진 자체에서는 그렇게 큰 소리는 안 나는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스포츠에서 밟게 되면은 액티브 사운드가 좀 웅 하는 큰 소리가 나는 것 같아요. 그 소리 마음에 드시나요? 저는 뭐 마음에 든다 안 든다 이건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평소에 에코 모드로 자주 잘 듣지 않는 소리입니다. 잘 듣지 않는 소리다. 자, 스피커인데요. 스피커가 기본 스피커인가요? 아닙니다. 이 스피커가 옵션 중에서 제가 제일 비싼 걸로 알고 있어요. 뭐죠 이게? 근데 저도 이름을 잘 모르겠네요. 뭔가 써있긴 한데 렉시콘. 렉시콘. 렉시콘이 이 친구가 아마 시트랑 같이 옵션이 묶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컬팅 시스템, 이 네모나게 해주는 시트랑 같이 묶인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사실상 스피커도 제가 막 끼워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딱히 뭐 좋은지 나쁜지는 모르겠다. 들을만하다. 근데 그래도 들을만하고 그렇게 막 이질감 있진 않았어요. 사운드. 실내 사이즈인데 요거는 아까도 뭐 충분히 다 말씀을 좀 해주셨고 레그룸이 좁다. 등받이 각도는 조절이 되나요? 등받이 각도 조절됩니다. 그럼 등받이 각도는 괜찮네요 그러면? 괜찮습니다. 근데 헤드룸하고 레그룸
헤드룸 그거 괜찮나요? 저 헤드룸 같은 경우에도 뭐 닿지도 않고 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 그냥 레그룸 문제구나. 네. 레그룸이 좁아서. 네. 알겠습니다. 트렁크 사이즈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트렁크 사이즈. 이 차 자체가 예. 절대 작은 차가 재원상으로는 작은 게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좁지? 제가 이 생각을 많이 해봤었어요. 네. 근데 앞에 본네트가 상당히 길더라고요. 본네트가 길고 이제 좌석이랑 트렁크 라인이 많이 좁았었습니다. 그리고 트렁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제가 캠핑을 좋아합니다. 네. 캠핑을 좋아하는데 캠핑짐을 한번 실어왔었어요. 기본적으로 이제 짐을 줄인다고 해서 엄청 줄여가지고 이제 필요할 것만 딱 챙겼었는데도 네. 안 들어갑니다. 다 안 들어가고 뒷좌석이랑 앞좌석까지 다 사용했어요. 다 사용했었다. 네. 그거 좀 아쉽다. 공간 같은 경우에는 많이 아쉬운 것 같아요. 일단 운전석 이외에 네. 뒷좌석, 트렁크, 공간이나 좌석 이런 부분은 솔직히 많이 아쉽습니다. 이 차를 또 사시려는 분들 분명 계시잖아요. 중고차로요. 네. 하면서 또 코로나 시국에 차박. 네. 차박을 또 꿈꾸시는 분도 분명 한 명 정도는 있지 않을까. 차박하시는 분들이 이 차를 사신다. 예. 혹시라도 차박이 될까?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된다. 네, 이거는 폴딩이 돼도 절대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꿈도 꾸지 마라. 네. 현실적인 조언 너무 감사합니다. 네. 자, 차주님께서 생각하시는 이 G70의 장점은 어떤 것 같으세요? 장점 같은 경우는 딱 하나입니다. 디자인입니다. 디자인. 네. 디자인 하나 장점이고 사실상 뭐 연비가 그렇게 제가 뭐 좋은 차 타본 이제 잠깐만 타봤지 다른 차들을 완전히 타본 적은 없었어요.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뭐 연비 같은 부분도 사실상 뭐 기준을 맺기가 좀 그래요. 비교할 대상이 제가 직접 운전해 본 게 많지 않아가지고 비교할 대상 없는데 뭐 연비는 저는 만족하고 이제 제일 만족하는 부분은 저는 디자인이다. 그리고 처음 살 때부터도 디자인만 봤었고 옵션이나 기능 중에 장점이 있다면 제가 봤을 때는 HUD. 네, HUD.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반자율주행. 이게 반자율주행 되나요? 네, 반자율주행 가능합니다. 반자율주행도 좀 궁금하신 분들 분명 계실 것 같은데. 반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는 일단 실내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저희 시내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시내에서는 반자율주행이 이게 안 먹히고요. 그래요? 네, 고속도로에서만 이제 직선 나오는 그것만 차선 잡아주고 속도 잡아주고 앞뒤 차량이랑 간격 잡아주고 하긴 하는데 이렇게 시내에서는 얘들 차선이 막 끊기잖아요, 중간중간에. 그렇기 때문에 얘가 인식을 못해요. 끊어집니다. 끊어지는구나. 네, 그래서 액티브 같은 그 자율주행 같은 부분은 고속도로에서만 그냥 앞에 평지 쭉 갈 수 있을 때만 걸어놓고 가는 겁니다. 걸어놓고 가는 거구나. 네. 그래도 차선 잘 지켜주고 앞차 잘 따라가죠. 앞차 잘 따라가고요. 이제 순간적으로 너무 가까워져 버리면은 얘가 브레이크 밟는 게 좀 많이 셉니다. 이제 제동력이 좋아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그래가지고 사실상 뭐 앞차랑 많이 가까워질 것 같다 하면 제가 이걸 캔슬을 하고 다시 간격을 조절하거나 뭐 속도를 조절한다거나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내에서도 앞에 차만 있으면은 그래도 잘 따라가죠. 차간거리 아니요. 끊어져요? 네, 끊어집니다. 그렇구나. 이게 이제 차선 유지랑 뭐 사용을 하려면은 차선이 옆으로 계속 쭉 이어져 있어야 돼요. 이런 교차로에서는 끊어집니다. 무조건. 손을 잡고 가도 끊어지죠? 네, 끊어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차주님께서 생각하시면 이 차 단점은 어떤 거 같으세요? 아까 이제 단점 같은 경우는 이전까지 직접 말했지만 이제 공간이 비효율성이다. 공간이 비효율성이고 그리고 뭐 딱히 제가 막 유지를 해보고 막 해봤는데 이제 가족분들이 타시거나 이런 분들이 좀 많으시고 막 아기가 있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절대 못할 것 같고요. 절대. 그리고 이제 한 분에서 두 분 정도 그냥 앞좌석에만 타신다 하시면은 그냥 잘 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차 같은 경우 구매를 만약에 하신다 하시면은 가정이 아직 안 꾸려지시거나 이제 젊었을 때 좀 멋진 차나 뭐 타고 싶다 하시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한 분이서 막 주행한다 하시면. 혹시 단점 이외에 차량 관련해서 이건 좀 아쉽다가 있네. 일단 모니터가 하나 나왔었고. 모니터가 나왔고요. 그 외에는 뭐 편의상 뭐 옵션 이런 거 위에 뭐 딱히 아쉬울 것도 없고. 반자율주행도. 네. 그리고 반자율주행도 사실상 반자율주행 옵션도 160만 원이에요. 근데
그때 18년도에 나왔을 때는 처음엔 신세계였는데 지금은 막 전기차들이 아예 자율주행이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막상 지금 따져보면은 그런 부분에선 솔직히 아쉽긴 하죠. 알겠습니다. 자, 차량 관련돼서 좀 많은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이건 좀 후회된다. 예를 들어서 네. 차량 가격 대비 차량 선택이나 네. 색상이나 뭐 등급이나 옵션 등등등.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한 번 살 때 좋은 거 사야 된다는 마인드 때문에 풀옵션을 제가 풀어봤었잖아요. 예. 이제 후회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후회되는 건 없다. 네, 후회되는 부분도 없고, 그리고 사실상 아직 막 저 외에는 앞좌석에 딱 두 분만 타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뭐 공간에 대해서도 크게 문제될 건 없는 것 같고, 이제 만약에 가정이 생기거나 네. 이제 인원수가 좀 많이 타는 날이 많아진다 하면은 그때 대해서는 약간 좀 후회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 굳이 유일한 게 있다면 튜닝 정도 괜히 네, 했다. 튜닝은 괜히 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증기간 내외 수리하신 게 따로 있나요? 네, 보증기간 내에 수리한 게 몇 군데 있습니다. 어떤 거요? 일단 앞에 엔진 제일 큰 수리부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예, 대박. 이제 이거는 뭐 고질병인 건 잘 모르겠고, 네. 그냥 엔진 쪽에 앞쪽에 누유가 조금 보이더라고요. 누유 같은 게 엔진 그렇게까지 막 새는 게 아니라 살짝 비쳤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앞에 커버를 떼서 실리콘 작업만 다시 진행을 했거든요. 그게 아마 하루가 걸렸었는데 그거 보증 수리를 제가 한번 받았었고, 예. 그 이후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앞에 브레이크 로터 열변형이 받았었고, 그리고 최근 들어서 조금 문제가 생긴 게 있어요. 어떤 거죠? 이제 소음이 들립니다. 소음이 들리는데 네. 이제 전자음 같은 소음이 씩 하면서 막 미세하게 미세하게 막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센터 입고를 하고 막 수리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소음 같은 게 어떤 막 기계가 문제가 있으면 그 기계가 내는 소리만 잡을 수가 있는데, 그렇죠. 그게 아니라 이제 어쩌다 나고 막 그러더라고요. 어. 이거는 제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으시지만 다른 주변에 지인이 탔었을 때도 이거 뭔 소리야? 이거 미세한 뭔 소리야? 이런 소리를 많이 들었어가지고. 어디서 나요, 들어서? 대부분 그 소리가 뒤쪽에서 납니다. 제가 뒤쪽에서? 따로 영상으로도 갖고는 있는데 뭔가 이거는 고주파 같은 소리가. 네, 고주파 같은 소리가 따로 알겠어. 나고 있어요. 이거 센터 가면 당연히 고쳐주겠죠. 고쳐주는데 이 소음 관련해서는 엔지니어가 같이 동승을 해서 그때가 안 나면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제가 이거 영상을 찍어가고 막 많이 찍어간다고 해도 엔지니어가 같이 타서 어딘지 모르면은 고칠 수가 없어요. 혹시 검색해보셨나요? 그런 관련 건? 검색을 해봤는데 없나요? 제가 특이한 케이스인지 뭔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잘 안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무슨 앰비언트 이거 여기서 나는 소린가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완전히 이 친구를 다 끄고 전원을 아예 차단해서 주행을 해봤는데도 그 문제는 아니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안 나죠? 네, 이게 저도 어쩌다 한 번씩 나는데 대부분 큰 요인이 바람이 많이 불었을 때 나길래 이게 풍절음인가 라고 의심도 해봤었거든요. 예. 풍절음인가 하고 의심을 해봤는데 또 최근 들어서 뭐 바람 많이 분 날에 오늘 또 안 해봐가지고 또 자세히 딱 콕 집어서 말을 못하겠네요. 알겠습니다. 일단 그 정도가 있다. 네. 자, 메인터너스 정비성인데 일단 뭐 현대 서비스 센터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현대 서비스 센터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네. 아무래도 많이 있고 이제 금방 갈 수 있기 때문에, 벤츠 같은 경우는 막 예약을 하고 몇 달을 기다려야 된다고 그렇죠. 알고 있어요. 예.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만족합니다. 굉장히 만족하시네. 네, 집 앞에도 바로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첫 차를 또 2차로 또 사시려는 분들 분명 계실 거고, 중고라도. 네. 또는 뭐 국산차 준준형을 타다가 2차를 또 사시려는 분들 분명 계실 텐데, 유지비 걱정하시는 분들 분명 계실 수 있잖아요. 내가 이거를 과연 유지할 수 있을까? 뭐 소모품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등등등 먼저 타고 계시니까 좀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어떠신지 알려주신다면. 2차 아까 제가 맨 처음에 이야기 드렸을 때 동급차 외제차 같은 경우에는 C클래스 그렇죠. 뭐 320 이쪽 라인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네. 근데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같은 경우에는
국산차가 아무래도 더 저렴하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제 제네시스 라인이 일반 뭐 그랜저나 뭐 소나타나 뭐 부품 가격이 뭐 큰 차이가 난다? 뭐 더 비싸다 하신 어느 정도는 조금 비싼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렇게까지 큰 차이는 모르겠어요. 큰 차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저 지금 이제 그랜저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랜저랑 비슷하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나오진 않는 것 같아요. 네. 수리비나 이런 부분에 같은 경우는. 겁먹지 마라. 괜찮다. 네, 괜찮습니다. 자, 고집변의 결함은 아까 다 말씀 좀 해주셨던 것 같고, 그리고 잡소리나 풍절음인데, 풍절음. 네. 일단 잡소리는 없죠. 썬루프라든지. 네, 잡소리 같은 경우는 없고요. 네. 이제 고속에서 풍절음 같은 경우는 있는 것 같아요. 바람이 많이 들어온 소리는 납니다. 몇 정도 속도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140만 넘어가면 나는 것 같아요. 약간 거슬릴 정도로. 네, 계속 바람 소리는 납니다. 자, 이 차를 사기 전에 커뮤니티, 뭐 카페라든지 유튜브 많이 보셨는지? 그때 제가 유튜브를 많이 봤었습니다. 유튜브를 많이 봤었는데 네.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까지 많은 정보는 없었던 것 같았어요. 근데도 저는 단지 디자인이 마음에 들고 이 차는 뭐 어차피 내가 마음에 찍었고 타면서 내가 알아가면 되지, 그때 그런 마인드였던 것 같습니다. 뭐가 제일 궁금해 하셨던 것 같으세요? 기억나세요? 차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요. 네, G750 때 유튜브 봤을 때. 저도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이 차 유지비가 얼마나 나올까. 유지비. 네, 이 부분이 제일 궁금했는데 이거는 뭐 크게 운행을 하다 보니까 걱정될 정도가 전혀 아니었었어요. 이 차를 사시고 나서 주위 반응은 좀 어떠셨는지? 대박이었죠? 아무래도 이제 어린 나이에 하니까 처음에는 제가 샀다고 말씀은 안 드렸고 주변에도 그냥 부모님 차다. 매우 겸손하네. 부모님 차다 그렇게 말씀만 드렸었고 네. 그렇게 운행을 했었어요. 그렇게. 자, 그래서 주위는 굉장히 핫하신.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 이 나이 때 제 주변 친구들도 다 차가 있고 하다 보니까 벌써. 지금은 그렇게까지 막 그런 소리는 못 듣습니다. 하차감 있나요? 하차감 저는 그렇게 못 느낍니다. 못 느낀다. 이 차 타시는 에피소드가 좀 있었다면은 뭐 아까 주차하시다가 누가 긁고 간. 아까 제가 그 보험이력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주차를 해놨는데 아주머니 분께서 긁고 가셨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렇게 큰 막 먹거나 그런 건 없었고 그냥 도색만 까졌었는데 그때 그냥 미수선 처리로 40만 원 정도 받은 걸로 기억합니다. 그 정도가 있다. 네. 혹시 이거 고속도로 타면은 암행인 줄 알고. 그런 건 암행 경찰차가 지금 G70으로 최근에 작년부터 얼마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네네네. 근데 그런 거는 저는 별로 못 느끼는 것 같아요. 남들이 그렇게 인식하는지. 누가 빨리 가고 있는데, 그죠? 차선 스타일에서 빨리 가지 않기 때문에 갑자기 뭐 앞차 세운다거나 그런 경우는 없었다. 네, 맞습니다. 자, 이 차량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네. 꼭 알아야 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차주님께서. 일단은 꼭 아셔야 될 점이 있으시다면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간이 굉장히 좀 많이 좁습니다. 이거는 많이 들으셔가지고 아실 거예요. 그렇지만 막상 가정이 있고 하시면은 굉장히 많이 불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 공간에 대해서는 G70에 대해서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큰 문제인 것 같다. 네. 알겠습니다. 좀 크게 나와라. 네. 자, 다음에 나올 땐 크게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죠. 만약에 가까운 지인분의 친구분이 나도 G70 사고 싶어. 등급 추천 좀 해줘라. 하나 어떻게 추천을 좀 해주실 것 같으세요? 등급 추천이요? 네. 지금 제가 이 차가 중고차 가격이 많이 떨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이제 제 등급에서 뭐 제 키로수 하면은 한 3천 초반 정도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그 스포츠 패키지랑 그냥 일반이랑 차이가 나봤자 뭐 100에서 200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는 차라리 그냥 디자인도 예쁘고 브레이크도 브렘보 들어갔고 뭐 한 그냥 스포츠 패키지를 해라라고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선택 옵션도 또 갈릴 거 아니에요? 선택 옵션 같은 거는 이제 개인 취향 차이인 것 같은데 저는 HUD가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HUD 있는 걸 추천을 해줄 것 같다. 다른 건 몰라도. 썬루프도 그렇고. 썬루프도 사실상 추천. 안 열어봤어요. 안 열어봤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3과 2.0.
이 부분에 대해서는 3.3 같은 경우 제가 안 타봐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가까운 친구 물어봐도 야 3.3 사야 돼? 이거 근데 제가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데 3.3이랑 2.0 차이는 굉장히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력 차이가. 마력 차이가. 그래서 스포츠를 좀 즐기고 싶다 하신 분들은 2.0이 아니라 3.3을 가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추천을 좀 해줄 것 같다. 네, 2.0 같은 2.0에서 스포츠를 바란다. 내가 빠른 걸 바란다 하는 거는 무리일 것 같습니다. 무리일 것 같다. 자, 이 차를 사시려는 분들은 어떤 걸 제일 많이 고민하시는 것 같으세요? 아무래도 같은 동급인 이제 스팅어나 뭐 G70이나 고민을 하실 것 같은데 저는 스팅어나 G70에는 디자인 쪽에서는 전 G70이 더 낫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편하게 타시려면은 스팅어가 더 크고 나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 추천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아까 말씀하신 패밀리카. 네, 패밀리카로는 좀안 맞은 것 같습니다. 자, 이 차를 한 줄 평으로 좀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 다시 한번 한 줄 평. 한 줄 평이요? 네, 차를 타시면서 한 줄 평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젊으신 분들이 타기에는 굉장히 세련되고 좋은 차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타면은 안 세련되고 불편하실 겁니다. 불편하실 거다. 알겠습니다. 자, 굳이 점수를 좀 매기자면 네. 5점 만점 중에 몇 점 주실 것 같으세요, 이 차요? 저 같은 경우는 5점 만점을 다 주기는 좀 제 주관적인 거는 양심상에서 아니, 전혀 상관없어요. 주관적인 거기 때문에 전혀 상관없으세요. 이제 전체적으로 저 같은 제 차 기준으로 말할게요. 풀옵션이고 스포츠 패키지고 그렇죠. 그리고 제 나이랑 뭐 유지비랑 이런 거 다 비교해서 그럼요. 한 4점 초반대 4.2점 3점 정도는 줄 생각보다 너무 낮은데요. 마이너스 그러면 한 7, 8점은 어떤 거죠? 0.7, 8점? 이제 0.7점, 0.5점이 제일 큰 거는 저는 솔직히 이거 공간입니다. 공간성. 네. 그리고 아까 말한 뭐 모니터라든지 네, 모니터 부분에서도 조금 하고 그리고 디자인적인 부분에선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하필 신형도 더 똑같이 나왔으면은 내가 한 4.5점 줬을 텐데. 네, 신형 같은 경우 그렇죠. 신형 같은 경우 그나마 덜 떨어진 거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정말 현재 기준에서 네. 다시 산다면은 지금 또 산다 아니면 두 번 살 차는 아니다. 딴 거 간다. 저 같은 경우는 아직 나이도 어리고 네. 이제 가정 막 지금부터 막 꾸릴 거 아니기 때문에 네. 만약에 G70이 네. 전기차로 나온다면은 네. 디자인이 예쁘게 해서 뭐 전기차로 나온다 하면은 저는 다시 구매할 의향이 있습니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하면은 넘어갈 겁니다. 혹시 어떤 걸로 넘어가시나요? 저 같은 경우는 전기차로 넘어갈 겁니다. 전기차로? 네, 전기차에서 제가 매력을 느낀 게 뭐냐면은 이제 연비 이런 것보다는 이제 자율주행 부분에서 매력을 많이 느꼈기 때문에 테슬라인가요? 네, 맞습니다. 테슬라 모델 3로 가나요 그러면? 네, 모델 3가 저는 다음에 갔으면 하는 제 꿈의 차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제 공지전 질문 다 끝났고요. 네. 혹시 뭐 차량 관련돼서 이거 빠졌다, 이거 말 못한 것 같다, 뭐가 또 빠진 거 혹시 좀 있으신가요? 차량 관련해서요. 다 말씀하신 것 같은데. 뭐 지금까지 뭐 말씀한 거는 많아가지고 뭐 지금 딱히 떠오르는 건 없네요. 알겠습니다. 끊을게요. 너무 즐거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끊을게요. 네.